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지 말라. 더 나은 당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매일 당신의 기록을 깨트려라. 밀리엄 보에커. 감사스마일도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분들은 좋다, 어떤 분들은 또 싫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목표가 있고 또 더 나은 당신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드릴 주제에 앞서서 제가 어제 원래는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할까 하다가 어제 저녁에 한 7시쯤에 방송을 갖다가 업로드를 했는데 저는 아침에 방송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인천 부동산의 미래, 인천의 미래 가치를 선점하라 빠숑님의 책입니다. 저도 인천에 대한 그 부동산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제가 부동산 대학원 시절에 송도를 갔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송도라든지 청라 그리고 영종도에 대해서 이 책을 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제가 수시로 이 책을 갖다 찾아보고 또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어저께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8월 29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한 4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보니까 2분 정도 지금 댓글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댓글 남겨주신 분 제가 10분 선정해가지고 빠숑님의 책을 댁으로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아무튼 많은 분들 참여를 좀 해주시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스마일 TV 6,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6,070명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곰님 강의라든지 아기곰님 책을 갖다가 읽으면서 아기곰님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따라올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정말 원탑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주제는 전자신문의 김민영 기자님의 2022년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아기곰님의 부동산 시장 하락 후 더 큰 상승세에 온다.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간단하게 살펴드리고, 이어서 아기곰님 블로그 현 시장 상황 국제금융위기의 대자비인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또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아기곰님이 집을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빠숑님 강의를 가서 그 선글라스를 벗은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선글라스를 벗은 적이 없는 분인데, 아무튼 저는 아기곰님 책 포함해가지고 또 여러 그런 부동산 칼럼, 정말 제가 부동산에 또 저희 인사이트를 키우는 데 있어서 빠숑님과 더불어서 정말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부동산 멘토님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닉네임이 아기곰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접하신 분들 거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90년 이후에 지금까지 크게 5번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이 있었고 이후 반등해서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고 말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97년도에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IMF 당시에 1년간 15.1% 하락한 아파트 매매가가 이후 5년간 한 73%나 급등했고, 또 2008년 금융위기 때 7개월간 2.7% 하락을 보인 뒤 3년 2개월 동안 16%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 급격한 상승은 맞습니다. 거의 2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하락기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진단을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조정을 통해 가지고 또 하락을 또 갈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아기곰님 의견은 지난 2년간 급격한 상승장이었고 현재는 6번째 하락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를 여러 지표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이제 2년간 월평균 상승률이 1.05%에 달해서 지난 10년간 월평균 상승률 0.34%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과 지난해까지 130을 웃돌던 주택가치 전망에 대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해 들어서 90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소비자 심리지수 평균도 107.2인데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언론이라든지 실제 저희가 부동산 현장에 있어도 정말 싸게 급매가 나오더라도 실제 매수자들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더 떨어지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지금
삼성의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되고 뭐 6억짜리 아파트가 3억이 되지는 않는다. 만약에 정말 급매가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뭐 8억이 되고 뭐 7억이 나오는 게 한두 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런 것들이 매물로 나오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요. 지금 나오는 거는 비과세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이 좀 대다수 있는데 제가 또 어제도 몇 분 상담해 드렸는데 비과세 기간 안에 팔지 못하면 그냥 가져가겠다. 뭐 전세나 월세 주겠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런 조정장이 물론 내년 초까지 뭐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완전 뭐 하락의 그런 시장의 그런 모습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지고 이제 주체별 아파트 매매 전략도 공유했는데 무주택자라면 급매 위주로 매수를 하라고 조언을 했고요. 1주택자는 섣부른 사고팔기 전략은 위험하다. 그리고 현재 하락 국면을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또 상담을 해드리면 본인 집을 또 싸게 매도를 하고 또 살려고 하시는 그 지역을 갖다가 또 보면 그 지역은 또 그렇게 가격이 내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매도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매수를 먼저 하고 매도를 하기는 정말 힘든 타이밍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제 현 시장 상황이 국제금융위기의 대자비인가? 이제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제가 97년, 98년 IMF 때는 솔직하게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시절이었고 제가 뭐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것들을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저에게는 크게 와닿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제가 이제 IMF 때는 뭐 아기곰님께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뭐 짤막하게 좀 이야기 드리면 이 기간 동안에 IMF 기간 동안에 집값이 의외로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빠른 반등을 또 보였고 하락 기간이 13개월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짧고 굵은 하락기를 겪은 것이다. IMF 때는. 그래서 IMF 위기 외환위기 직전에 전세가들도 회복했고 또 13개월의 하락기라든지 14개월 회복기를 거쳤던 것이다. 이렇게 빨리 전세 시장이 회복된 원인은 98년과 99년 두 해 동안에 40%가 넘는 통화량 증가에 있었다. 그 당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중에 돈을 빠르게 풀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회복 속도가 전세가 회복 속도보다 2배 이상 길었던 이유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었기 때문에 전세는 만기가 되면 집주인에게 돌려받기 때문에 손실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집값은 떨어지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집을 갖다 매수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2008년에 이제 다가온 국제금융위기 때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충격이 좀 덜했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 2008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2009년 3월까지 6개월간 2.7%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9년도 금융위기 때는 제가 부동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2009년 12월부터 6개월간의 하락기라든지 9개월간의 회복기를 거쳤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어떤 게 있었냐면 다들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금자리 주택을 갖다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이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가 2010년도 11년도 막 계속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다음 보니까 시장에 공급이 많았고 또 이제 보금자리 주택 반값 아파트를 기다리기 위해서 대기 수요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2012년 13년도까지 집값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반대로 임대 가격은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은 또 빠른 반등과 빠른 회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정말 전국 아파트 매매가 추인데 2004년도 카드 대란 때도 하락했고요. 국제금융위기 때도 하락했고 내수 침체 때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13년도까지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바닥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공급 과잉 때 2018년도 19년도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한 시기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전국 아파트 매매가 추이도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가 하락을 했고 지금 이제 또 하락을 갖다가 지금 막고 있다. 그러니까 조정을 갖다가 하락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락의 폭이 얼마나 클지는 저도 모릅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 부동산 시장을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솔직한 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급하신 분들만 그러니까 급하신 분들만 매도를 갖다가 희망을 하지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매도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워놓거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놓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비워놓은 집도 꽤 많습니다. 공실로 그냥 비워둡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돈이 있으신 분들은 비워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워놓으신 분들도 주변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국제금융위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추이가 5년간 한 9.9%니까 10%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여기에 쭉 올랐다 내렸다 여기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9.9%밖에 하락을 안 됐는데 국제금융위기 때 하락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됐고 하락폭도 2.7%에 불과하다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진실은 무엇일까? 국제금융위기 때 하락 기간은 6개월인가 60개월인가? 정답은 전자이다.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 이제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집을 갖다 지금 사게 되면 꼭지에 사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상투 잡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말 그대로 이제 매수를 갖다가 하지 않고 기다린 거고 이 기간에 2009년부터 13년 사이에 반값 아파트라든지 이기 신도시 입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시장에 공급이 꽤 많았고 또 반대로 지방 시장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시장만 이렇게 좀 서울 포함해가지고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 이때 서울이라든지 강남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정말 갑자기 이렇게 올랐던 거는 불과 3년 전부터 이렇게 막 올랐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서울 아파트가 오르니까 경기도 그리고 서울 인접해 있는 중요 입지들도 같이 따라서 올랐는데 경기 외곽 지역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각자가 한번 제 이야기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아기곰님의 이런 블로그를 갖다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결론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 함정이 있다. 그래서 지방 소재 같은 경우는 올랐고 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 지방 집값은 크게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로 만약에 수도권 집값이 조정된다고 해서 또 지방의 집값이 또 빠지고 지방의 집값이 빠진다고 해서 수도권 집값이 빠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 집값만 떨어졌을까? 그리고 같은 시기에 왜 수도권 전세값은 떨어지지 않고 급등했을까? 경제 위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수도권에 집중된 보금자 주택과 이기 신도시 입지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아기고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강남이나 판교와 같이 입지가 뛰어난 지역에 단기간에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전체의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졌던 것이고 결국 국제금융위기 직후 수도권만 그것도 매매시장만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금리나 환율의 급상승이 아닌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기인한 현상이었던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분석을 하셨는데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현재 시장의 상황이 국제금융위기의 대자비가 아니라 예전에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수뚜껑을 자라로 착각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고 지금 아기곰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아기곰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가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고 제가 2009년도 이때 당시에 정말 재미있었던 사실이 2012년도 13년도에 삼성의 아파트를 분양을 했을 때 10년도 분양을 했을 때 미분양이 났고 심지어 삼성에 있는 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 때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피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2013년도에 우리 삼성의 대장 아파트인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났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은평뉴타운에 있으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은평뉴타운 전세 가격이 2억 중후반에서 3억 정도, 3억이 못 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삼성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아니 계속 아파트 가격 떨어질 건데 왜 분양을 받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 전세가를 훌쩍 넘어섰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축이나 삼성이 전세가 6억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삼성의 전체적인 이런 전세 가격이 6억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고 어떤 곳은 또 5억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삼성벨트 특히 고양시 덕양구의 신축 아파트가 지금 덕은 입주 때문에 지금 약간 매매라든지 전세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이런 금리 인상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분명한 하나의 영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기곰님께서 지금 2009년도 금융위기 때를 갖다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부동산 인사이트고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물 한 잔만 마시고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 뭐 상승론자도 아니고 저는 정말 물가 상승률 정도만 해서 1%에서 2% 정도만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참 2, 3년 전만 해도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 입주 때 1억에서 2억만 올라도 참 감사했고 기뻐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분양가의 2배 이상이어도 그냥 그게 당연하다라는 이런 인식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지금 좀 많이 팽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를 사게 되면 로또다. 수도권 아파트를 뭐 장만하게 되면 2배 이상 돈을 번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런 또 사회적인 문제가 또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감사 스마일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또 감사 스마일은 부동산을 갖다 투자를 하면서 또 그렇게까지 뭐 욕심을 내면서 투자를 했던 경험은 없습니다. 또 제가 갖고 있었던 자본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는 거는 정말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분양 아파트를,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갖다가 미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삼성도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고 지치도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그때 당시에는 뭐 다 그러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삼성이라든지 고양시, 또 하남시, 광명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산 신도시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뭐 미분양이 없었을까요?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분양 아파트라는 거는 물론 분양가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미분양이 생기는 건데, 미분양도 뭐 잘만 고르면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선입관으로 선입관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안타깝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내년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올 하반기, 또 어제 또 금리가 또 2.25에서 2.5로 기준금리가 인상됐잖아요. 기준금리가 3%까지 아마 3.2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는데, 저는 3%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3% 올라갔다고 해서 가상금리로 해가지고 뭐 주택담보대출이 6% 7%까지는 가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또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시기가, 제가 이 금융위기 사례를 말씀드리잖아요. 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그렇게까지 집값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가 떨어져서 올라가는 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정책을 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공급을 갖다가 지금부터 짓는다고 하더라도 5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없고, 창릉이라든지 기타 3기 신도시는 5년 안에 입주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이런 급락한 약간 조정되는 이 시기에 대출 여력이라든지 뭐 그런 게 가능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정말 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정말 2주택이나 3주택 계신 분들은 갈아타기, 아니 1주택도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신중하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각자 한번 판단을 하시고, 2주택이신 분들은 정말 급하지 않으시면 저는 정말 매도하지 마시고 한 1년 정도,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빠르면 저는 한 내년 전반기까지만 좀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오늘도 방송이 좀 길었는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공포, 거대한 변화 속에서 생존하는 지혜와 기회의 실마리,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 현장에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내려가는 시장에서도 있어봤고, 올라가는 시장에도 있어봤고, 또 아무도 집을 안 사는 시장을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작년 12월부터는 거의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2009년도부터 12년 그런 3년 동안의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간다. 그러나 다음번에 이제 이 내려가는 이 시장에서 올라가는 시장은 지금보다 더 크게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제 의견과 또 좀 안 맞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 또 절대 화내기 없깁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